안녕하세요. 오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정응으로 강의하게 된 수원시정연구원 김은영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기후변화의 이해,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 그 중에서 기후변화 적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 이해입니다. 여기 밑에 워킹그룹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이해에서 여러분들이 다들 30년 만에 가장 포근한 아니면 41년 만에 강추위 같은 기사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많이 추웠지만 올해는 좀 더 길게 추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관측 이래, 그리고 슈퍼 태풍 이런 기사들도 많이 접해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후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극한 기후, 그리고 극단적인 기후 영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기후들이 사실 수도권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태풍이라든지 미국의 허리케인, 그리고 유럽에서의 폭염은 그냥 단순한 재산의 피해를 넘어서 인명의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시베리아 산불 같은 경우도 엄청난 재산 피해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의 영향은 세계 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강도와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날씨 뉴스를 보셨나요? 오늘의 날씨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의 오늘의 날씨라고 얘기하지 오늘의 기후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후가 어떠냐라고 표현하지 않듯이 날씨와 기후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날씨는 기상에 대한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단기적인 기상 상태를 말하고요. 기후는 좀 더 장기적인 최소 30년 이상의 평균 기온을 말합니다. 그래서 날씨는 날씨는 기분을 표시하고 기후는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이런 기후대, 평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기후대에서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그런 달라지는 변동들을 기후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기관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IPCC는 장기간에 걸친 기후의 평균 상태나 그 변동 속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동을 얘기하고 있고요. UNFCCC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충분한 기간 동안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을 추가해서 일어나는 기후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도 기후 변화에 대한 정의를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IPCC가 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CC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UN 산하에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와 UNEP가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목차에서 말씀드렸던 워킹그룹 1, 워킹그룹 2, 워킹그룹 3 이렇게 세 개의 분류로 기후변화 과학과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그리고 기후변화 완화와 저감에 대해서 서로 실무 그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TF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UNFCCC는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 협약을 말합니다. 1992년에 리우에서 채택이 되었고요. COP라는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UNFCCC에서 운영하고 있는 당사국 총회를 말합니다.
이 내용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후온난화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온실효과 가스에 대한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그 지구를 덮고 있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효과 가스가 태양에서 오는 그 단파들은 흡수하고 장파들을 내보내지 못하는, 그래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도 있고요. 인위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원인은 태양 에너지의 변화에 의해서 계속 주기를 가지고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인위적인 원인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온실가스의 배출이 증가하거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전 지구의 기온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태양의 에너지가 변화하듯이 CO2 농도도 계속 변화하고 있었는데요. 일부에서는 그래서 기후변화는 아니다. 이게 태양 에너지의 변화에 의해서 자연적인 그런 해빙기와 그 빙하기를 이어서 갔듯이 이런 것들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에 산업혁명 이전보다 약 1도 이상 증가한 상태가 있고요. 이런 자연적인 변화에 의해서도 설명은 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폭을 가지고 기후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아산화탄실소 같은 온실 효과 가스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상현상이 그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 1950년에서 1980년도를 기준으로 온도의 변화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80년대와 90년대는 살짝 오른쪽으로, 그리고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에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더 많이 오른쪽으로 변화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평균이 상향 이동했다라는 의미고요. 좀 더 그래프의 폭이 넓어진 것은 분산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수치의 규모와 그 강도, 빈도가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렇다면 계절의 변화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920년대와 90년대에서의 계절의 변화가 확실히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진 추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언제 어떻게 얼만큼의 기후변화가 나타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과학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실제로 신뢰도가 높고 가능도가 높은 걸 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지만 최근에는 RCP 시나리오와 SSP 시나리오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RCP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농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한 시나리오고요. SSP 시나리오는 RCP 시나리오에서 미래 사회 경제에 대한 변화까지 고려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CP 시나리오는 IPCC 5차 보고서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입니다. 인간의 활동이 미치는 복사량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정하고 대표적인 온실가스 농도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시면 RCP 시나리오 2.6, 4.5, 6.0, 8.5가 있는데요. RCP 시나리오 8.5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농도 CO2 배출량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가 저감 없이 그대로 갔을 때 얼마큼의 영향이 나타날 건지를 예측하는 시나리오고요. RCP 2.6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회복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동원해서 지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요. 사실 실현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실현이 가능한 RCP 4.5와 6.0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RCP 4.5와 6.0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SSP 시나리오는 아까 IPCC 6차 보고서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입니다. RCP 시나리오에서 미래 사회 경제 변화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시나리오를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화와 적응 모두 낮은 시나리오가 있고요. 기후 정책의 부재로 에너지 수요가 높은 그런 시나리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시했던 RCP 시나리오나 SSP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시나리오를 설정했다고 하면 이건 전 지구를 대상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게 됩니다. 전 지구에서 시나리오는 해상도가 135km입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해상도를 125km까지 낮추는 작업들을 실시하고 있고요. 남한의 상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는 해상도를 1km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그런 예측 데이터는 다 해상도가 1km/1km 데이터를 가지고 지형이나 아니면 지역 특성들을 반영해서 온도의 높고 낮음을 다시 재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지구적으로 기후변화의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는 온실가스 저감 대책이 상당히 실현됐다라는 RCP 4.5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보면 금세기 말에는 기후변화 온도가 1.8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한기후 발생 강도나 증가도 마찬가지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RCP 4.5도 3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온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도 평균 기온이 1.7도,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평균 1도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1.7도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미래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봤을 때 RCP 4.5는 2.8도, RCP 8.5는 4.8도가 상승할 예정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수량 역시 강수량은 17% 증가했지만 강우 일수는 14%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극한강우가 증가할 것이다, 증가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강우 강도가 증가하고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2배 증가했습니다. RCP 시나리오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수량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해수면 상승이나 해수 온도, 극한 기후 현상이나 사계절의 변화도 과거와 다르게 더 큰 폭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IPCC 평가보고서의 워킹그룹 2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뭄, 폭염, 그리고 집중호우와 태풍, 그리고 폭설과 한파 등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하게 사실은 기후변화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영향 예측입니다. 전 세계 평균을 넘어서는 해수면 상승과 태풍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전염병의 증가와 재난 피해 속출, 그리고 천식이나 아토피, 그리고 말라리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00년대는 우리나라가 온대 지방이 아니라 아열대 지역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강원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열대 기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보수적으로 2도씨만 증가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선행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림지역에서는 소나무 지역이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서만 발견될 거다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동백나무같이 난대수종이 서울에서도 그런 수도권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제한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변화가 급격히 달라짐에 따라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외래곤충의 증가가 사실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 역시 다양한 변화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관리 역시 홍수와 물 부족이 반복되면서 물관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입니다. 폭염의 증가,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위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찌찌가무시 같은 아열대 질병이 증가할 것으로 다들 예측하고 있고요.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 지역의 생활 기반이 위협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농업에서도 생산성 감소, 그리고 영농기법에 대한 부분이 좋은 점도 새로 생길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있지만 병충해 같은 그런 문제도 같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수산업에서도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새로운 어종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있을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적으로 폭염이나 폭우 등으로 산업의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전력 사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피해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후변화 영향은 그냥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동되어 영향을 더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뭄 같은 경우는 생활용수나 공급이 저하되는 부분, 그래서 제한급수가 되고 개인의 위생에 문제가 발생하며 의료 시스템 붕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갈등까지 초래할 정도로 단순히 그냥 가뭄이 아니라 그게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구를 떠나 화성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완화, 영향을 줄이는, 기후변화의 온도 저감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적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화성으로 가는 건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니 회피는 제외하고 완화와 적응의 방법으로 기후변화를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완화와 적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완화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적응은 피해를 완화하고 예방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2개가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고 어떻게 완화에서는 배출량을 산정하고 평가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거를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저감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것들을 평가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적응에서는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누가 취약한지에 대한 부분, 어디가 취약한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맞는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적응이 왜 필요하냐? 온실가스 완화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 실제 완화가 한 번에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 수십 년간 과거에 배출된 온실가스로만으로도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응도 함께 진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해서 적절한 적응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사실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적응 대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응 대책을 국가만 잘 세우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실제 기후변화 영향이 지역적인 부분 그리고 인적이나 물적 자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맞춘 지역 차원에서 적응 능력을 어느 정도 발휘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기후변화의 파급 효과와 영향에 대해서 자연, 인위적 시스템을 조절을 통해서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행위를 기후변화 적응, 기후위기 적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 적응을 목적으로 목표, 지표, 행동으로 이어지는 계획의 전체적인 구조와 과정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공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의 적응 대책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응대책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까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고 취약계층을 선정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스크의 개념에서는 사실은 취약성과 리스크 두 가지의 개념이 중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취약성은 기후 노출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적응 능력이 있고 민감한 지역에 따라서 취약성이 결정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IPCC 4차 보고서에서 제안된 개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리스크라는 개념이 좀 더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해성과 노출, 취약성을 가지고 리스크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취약성은 민감도와 적응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5차 IPCC 평가 보고서에서 새로 제안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4차 보고서, 5차 보고서가 취약성을 중요하게 여겼다가 최근에는 리스크라는 개념으로 좀 더 확대된 내용이 있겠습니다. 리스크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서 자연 및 인간 시스템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사건 발생으로 인한 결과를 리스크로 얘기할 수 있고요. 발생 확률과 파급 효과, 규모에 따라서 리스크의 정도가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기후변화 리스크는 산사태에서 이 돌덩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위험도라고 하면 산사태 발생 가능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집이 사실은 노출도가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멀리 있지만 이렇게 초가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산사태의 취약도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산사태 발생의 그 적응 능력은 어떻게 여기에 산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펜스를 친다든지 그런 적응 능력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리스크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산사태 위험도가 높더라도 적응 대책으로 굉장히 잘 펜스를 친다던가 아니면 이거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그 적응 능력이 높은 것도 중요하고 노출이 높은 지역에서 이전을 시키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높은 취약성을 낮추기 위한 새로 집을 고친다든지 그런 내용들도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리스크는 현재 시점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과학적인 기법이나 경험적인 수단을 통해서 구체화시켜가지고 예측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위해, 노출, 취약성을 조절함으로써 발생 확률과 발생 규모를 줄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중요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 영향과 리스크 평가의 목적이 뭐냐 하면 실제로 영향의 위험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영향의 위험도를 무시하고 진행했을 때와 영향의 위험도를 줄이고 적응 대책을 잘 수립한 경우 영향의 정도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음을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지역 기반의 적응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점 취약 대상을 선정하는 그때 과학적인 기반의 그 선정이 중요하고 이해 당사자의 참여에 따른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적응과 대응을 위한 완화와 적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기후변화 적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기후변화가 있었을 때 기후 노출과 초기 영향, 적응하는 부분들, 그리고 영향의 취약성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을 잘 시키는지에 따라서 정책 수립이 잘 선순환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설정이 돼 있고요. 수립이 돼 있고 2050년
탄소 중립과 환경 경제 조화를 비전으로 전략 목표 이행 체계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시책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녹색 성장 이렇게 4가지 파트의 분야별로 시책이 정리가 되어 있고 기반 사업으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이행 확산에 대한 부분과 기후 대응 기금 마련이 중요한 기반 조성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적응 대책 수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의 제38조와 40조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바탕으로 광역과 기초에서 적응 대책을 수립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 같이 국가에서 수립하고 각 세부 부처별로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만든 걸 대상으로 광역에서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에서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 제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의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안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기후회복력 제고, 기후안정망 구축, 대응 컨트롤 강화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기후 위험에 강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 그리고 사회경제 전 부분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 그리고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적응 대책의 핵심 정책으로 홍수, 가뭄, 산불, 산사태, 폭염, 한파, 태풍, 폭설, 생태계, 농수산, 기후 취약계층, 산업계, 참여 협력, 이행 체계 등 각 부분별로 핵심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마찬가지로 적응 대책을 최근에 수립했는데요. 회복력이 높은 기후 안전 도시라는 비전 아래 데이터 기반의 취약지역과 취약계층 보호, 기후 재난 피해 최소화, 그리고 시민이 만들어가는 적응의 일상화라는 목표를 두고 분야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잘 이해하고 각 사업이 앞으로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